자, 여러분. 위나라의 권력이 조상에게 넘어가면서 겉보기에는 아주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말이죠. 모두가 완전히 잊고 있던 늙은 늑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이. 이 고요한 평화의 한복판에서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뒤엎어버릴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선 정권을 노리는 쿠데타의 칼날을 갈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북벌의 참끝을 겨누고 있었다니. 이야, 이거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정말이지. 기가 막힌 질문 아닙니까?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그 조조의 후예들이 어떻게 다 죽어가는 노인네처럼 보였던 사마이, 단 한 명에게 모든 걸 송두리째 빼앗기게 됐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줄기는 바로 이 거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위나라의 수도 낙양, 그곳에 감돌던 아주 기만적인 정치판의 공기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 한마디. 이게 바로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거의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급 연기였어요. 사마이가 조상의 신복인 이승 앞에서 일부러 귀먹은 척 손을 덜덜 떨어서 약을 질질 흘리면서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이 완벽한 메소드 연기에 조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속아서 사마이를 그냥 이빨 다 빠진 호랑이로 보고 경계심을 싹 다 풀어버립니다. 이 표가 당시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한번 보세요. 왼쪽에 조상, 대장군이라는 권력의 정정에서 그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어요. 사냥에, 연회에 정신이 없었죠. 반면에 오른쪽의 사마이는 어떻습니까? 병상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척하면서 어둠 속에서 아주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빛과 어둠의 완벽한 대비, 이게 바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조상이 어린 황제의 조방을 모시고 선왕제의 능인 고평릉으로 사냥을 겸한 제사를 따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수도의 모든 핵심 인물과 병력이 텅 비어버리는 쿠데타를 위한 완벽한 무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마이가 피눈물을 삼키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막입니다. 사마이가 준비한 피의 축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의 쿠데타가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잔혹하게 실행되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야, 진짜 숨막히는 하루예요. 아침에 조상이 의기양양하게 수도를 떠나자마자 어제까지 죽어가던 노인 사마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벌떡 일어나서 아들들과 함께 번개 같은 속도로 수도의 심장부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바로 황태후의 이름으로 조상은 역적이다 하고 선포해버리죠. 완전히 사방이 막힌 조상은 결국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이 달콤한 약속 하나 믿고 항복하고 맙니다. 하지만 과연 늙은 늑대가 한번 문사냥감을 순순히 놓아주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고평릉 사변. 단 하루 만에, 정말 단 하루 만에 위나라의 실질적인 주인은 조씨 가문에서 사마씨 가문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권력의 이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마이는 조상과 그의 형제들은 물론이고 하안, 등양, 환범 같은 조상의 핵심 측근들을 모조리 잡아들였어요. 그리고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삼조까지 멸하는 그야말로 피해 숙청을 단행합니다. 조씨 세력의 뿌리를 그냥 완전히 뽑아버린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한번 바꿔보죠. 위나라 수도에서 이런 핏바람이 몰아치는 동안 이 소식을 들은 총나라에서는요,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위나라의 심장부에서 이런 엄청난 내분이 일어났다는 건 제갈량의 뜻을 잇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늘이 내린 기회처럼 보였을 겁니다. 적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으니 지금이야말로 북벌을 다시 시작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는 바로 강유가 있었습니다. 제갈량 승상에게 직접 병법을 전수받은 그의 수제자. 강유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 스승이 이루지 못한 꿈, 바로 한나라의 부흥과 중원 회복이라는 불꽃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강유의 계획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위나라 내부가 혼란스러운 이 틈을 타서 조상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사마의를 피해서 망명해온 하후패를 길잡이로 삼아서 옹주를 급습한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이렇게 야심차게 내디딘 첫걸음은요, 예상치도 못한 아주 단단한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바로 마지막 막, 강요의 뼈아픈 좌절 이야기입니다. 우두산에서 맞붙은 양측 지휘관들을 한번 보세요. 총나라는 강요와 하오페를 앞세워서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위나라를 지키고 있던 건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었어요. 노련한 명장 곽회와 그의 아들처럼 똑똑한 진태가 버티고 있었죠. 처음에는 강요의 기세가 정말 매서웠습니다. 위나라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요충지, 바로 우두산에 진을 치고 위나라를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성공이 눈앞에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곽회의 노련함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강요와 정면으로 싸우는 대신에 군대를 이끌고 산을 빙 돌아서 강요의 배후, 즉 보급로를 끊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승부를 결정지은 신의 한 수였죠.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돼요.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산꼭대기에서 촉구는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제갈량의 후계자가 북벌의 첫걸음에서 병법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결국 강유는 뼈아픈 패배를 맛보면서 퇴각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한탄에는요, 단순한 좌절감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 위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구나 하는 섬뜩한 직감이죠. 조자의 무능한 무리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사마이라는 노회한 지략가와 그가 키운 인재들이 채웠다는 것. 이제 훨씬 더 무섭고 강한 적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백칠해의 두 가지 큰 사건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위나라에서는 사마 씨가 절대 권력을 쥐게 됐고요. 총나라에서는 제갈량의 꿈을 잇는 첫 번째 북벌이 이렇게 뼈아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자, 이제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위나라는 더 이상 조상이 주무르던 그런 허술한 나라가 아니에요. 교활한 늙은 늑대 사마이와 그의 무서운 아들들이 버티고선 철옹성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갈량의 유지를 받든 강유의 창은 과연 이 벽을 뚫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촉한의 마지막 희망은 이대로 꺾여버리고 마는 걸까요? 그 운명의 갈림길은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해 보시죠.